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의 제목은 인간은 왜 인간이고 초파리는 왜 초파리인가? 이대한 지음 바다 출판사에서 23년 3월 30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에서 예쁜 꼬마 선충 연구로 학위를 받고 미국과 스위스에서 박사후 과정을 거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과 조교수입니다. 책을 선택한 이유는 그 제목을 보고서 바로 정했는데요. 그렇게 작은 초파리가 우리 인간과 유전자의 차이가 크게 없는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태어나고 다르게 살아가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문은 285쪽까지입니다. 프롤로그에서 진화와 진화 생물학에 대한 소개 부분을 보겠습니다. 진화는 모든 생명체와 생명현상의 생성 원리이다. 모든 생물은 진화를 통해 오늘날의 꼴을 갖추었다. 진화 생물학은 생명의 역사를 통해 생명의 현재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모든 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생명체는 주변 환경 또는 다른 생명체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그 상호작용의 결과 운명이 달라지고 영속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진화다. 유전학은 눈에 보이는 표현형의 눈부신 다양성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유전자형의 변이가 숨어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준다. 유전학자에게 지구는 거대한 도서관이자 현란한 주방이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박테리아에서부터 빌딩만큼 커다란 흰수염 고래까지 모든 생물은 최소한 한 권의 책을 품고 있다. DNA라는 매체의 A, G, C, T라는 4가지 기호로 작성된 생명의 책에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리하여 복잡한 생물을 만들고 섬세한 행동을 조절할지에 대한 레시피가 담겨 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며 살아가는 표현형의 생물 세계가 음식의 세계라면 보이지 않는 유전자형의 세계는 레시피의 세계다. 이 레시피 덕분에 인간은 인간답게 초파리는 초파리답게 살아갈 수 있다. 20세기에 생명의 보편적 언어를 발견한 인간은 생명 진화의 독자가 되었고 이제는 직접 생명의 레시피를 편집까지 할 수 있는 작가이자 편집자로 거듭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2가지 정도만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책의 제목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전학의 뿌리는 기본적으로 닮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명의 정보가 대를 건너 전달되고 생명 현상이 매 세대에서 재현될 수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 유전학의 과업이기 때문이다. 유전학자들에게는 DNA가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DNA의 복제와 전달을 통해 유전의 원리가 물질적으로 명쾌하게 설명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발생학의 초점은 닮음이 아닌 다름에 있다. 유전학의 핵심 발견은 DNA가 다르면 형태와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발생 현상의 핵심은 수정란에서 유래한 똑같은 DNA를 지닌 수많은 세포들이 그 형태와 기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몸에서 피부를 이루는 세포들과 뇌를 이루는 세포들은 같은 DNA를 가지고 있지만 모양과 기능이 전혀 다르다. 발생 유전학의 핵심 과제, 즉 같은 DNA, 다른 표현형이라는 패러독스를 풀기 위해서는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표현형으로 발현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0세기 중반에 진행된 분자생물학 혁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사건을 파악하게 되었다. 분자생물학의 중심 원리에 따르면 생명 정보는 DNA 복제를 통해 유전될 뿐만 아니라 DNA의 유전 정보가 RNA에 옮겨지는 과정인 전사와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 RNA와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되어
세포 조직 기관의 구조를 이루고 기능을 수행한다. 다시 말하면 DNA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유전자 발현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박테리아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DNA 속에는 적게는 수백 개, 많게는 수만 개의 단백질 암호화 유전자가 들어있다. 점점 듣기가 어려우시죠? 쉽게 말하면 인간과 초파리 유전자가 약 60%가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다른 것은 아무리 세포가 지닌 DNA가 같다 하더라도 DNA에 들어있는 암호화된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 전혀 다른 세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 97%에서 98.8%의 유전자가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다르지요. 2019년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진화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뇌가 다른 영장류에 비해서 천천히 성숙하면서 오랫동안 말랑말랑한 상태로 유지되어 학습, 기억, 복합 감각 등 고도의 인지 기능에 필요한 능력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요.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인간과 다른 종 사이에 어떤 유전적인 차이가 이러한 유전자 재료들의 발현 차이를 일으켜서 뇌의 발생 궤적을 다르게 하는지 밝히게 된다면 인간 DNA 속에 담긴 진화의 물질적 기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전할 내용은 제9장 시간을 돌리는 유전자에서 노화 유전학의 진보와 역노화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늙는가? 노화의 핵심 특징을 9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생물학적 관점에서 젊음이란 몸을 이루는 다양한 세포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다른 세포들과의 협업을 정확히 수행해내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DNA는 온갖 레시피가 들어있는 요리책에 해당하고 세포는 가용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레시피에 따라 음식을 만들어내는 요리사라고 할 수 있다. 이 비유를 확장하여 노화에 적용하면 노화란 세포가 차린 밥상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노화의 9가지 특징 중 처음 4가지는 왜 시간이 갈수록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첫째로 유전체가 불안정해지면 요리책 자체가 손상되는 것과 같다. 두 번째로 텔로미어가 점점 마모되는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노화를 촉진한다. 그 다음 후성 유전적 변화는 요리책의 엉뚱한 페이지에 책갈피가 끼어들면서 필요한 레시피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해 밥상이 어수선하게 되는 것과 같다. 네 번째 특징인 단백질 항상성 소실은 요리 이후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말하자면 밥상에 오래되어 상한 음식을 골라서 제거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노화 유전학에 예쁜 꼬마 선충이 등장하는데요. 재미있는 발견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은 노화 유전학 모델로서의 도구적인 장점 외에도 노화와 연관된 매우 특별한 생물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바로 다우어라고 불리는 동면 유충 상태다. 풍족한 환경에서 예쁜 꼬마 선충은 단 3일 만에 알에서 성충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먹이가 부족하고 경쟁이 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성장을 멈추고 다우어라는 동면 유충 단계로 발생하게 된다. 신기하게도 다우어는 각종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질 뿐 아니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정상 수명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개월 동안 생존할 수 있다. 게다가 다시 우호적인 환경에 놓이게 되면 다우어는 동명 상태를 빠져나와 성충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미 자신의 수명보다 더 긴 시기를 다우어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수명을 채워 살아간다. 즉 다우어 시기는 늙지 않는 항노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유전자가 예쁜 꼬마 선충을 늙지 않는 다우어로 만들 수 있었다면
그 유전자는 다워가 아니라 발생을 완료한 성체의 수명도 늘릴 수 있을까? 이 연구 결과는 1993년 네이처에 수명이 2배로 늘어난 돌연변이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논문으로 발표된다. 그리고 1997년 다오의 발생 현상을 조절하는 유전자인 DAF2의 염기 서열을 확인해 보니 인간에게도 잘 보존된 인슐린 수용체의 유전자임이 밝혀진 것이다. 사람에게 인슐린 호르몬 체계가 노화를 조절하고 있다는 증거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인슐린 호르몬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체내의 영양 상태를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사실 영양과 노화 사이의 관계는 매우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현재까지 연구된 모든 동물에서 공통으로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것이 바로 칼로리를 줄이는 것, 즉 소식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인슐린 조절 체계가 소식에 의한 장수 효과를 매개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또 한 가지 밝혀진 것은 토르라는 유전자의 활성이 억제되면 수명이 늘어나는 것인데 라파마이신이라는 약물로도 마치 소식을 한 것처럼 수명이 연장된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노화 연구는 노화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며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유전자들이 우리 DNA 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또한 노화 연구자들은 노화를 늦추는 항노화를 넘어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역노화, 즉 회춘을 실현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 층에서는 그 중에 2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교토대학의 신야 교수가 발명한 유도 만능 줄기세포 iPSC입니다. 2번째는 2005년 스탠포드 랜도 교수 연구팀이 실현한 연구 결과를 네이처에 발표한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페러바이오시스, 즉 혈액 속에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젊음 혹은 노화와 관련된 신호가 있으며 피가 늙어서 우리가 늙게 된다는 관점을 가집니다. 불로장생의 길이 바다 건너 신선들이 사는 곳에서 자라는 전설의 불로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DNA 속에 이미 뻗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연구 결과들을 들으면서 건강과 장수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